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동사를 알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2개월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7,000번 정도 되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조금 추가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일단 79개의 동사와 15개의 문장만 외우면 어느 정도 영어의 틀이 잡힌다.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그 동사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2개월 전에 올렸던 것에서 많이 중복되는데요. 일단 I sleep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문법책에서는 일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동사는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79개의 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번 문장입니다. He feels happy.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볼드 타입으로 진하게 표시한 건데 이런 feels, 이런 동사는 feels가 됐죠. 그래서 주어의 어떤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뭐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바로 제가 박스로 처리했는데요. look, taste, feel, sound, smell 문법책에는 감각동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추가해서 비동사 keep, remain 이런 상태의 유지 또는 appear, seem, 외관을 나타낸 동사와 또 상태의 변화 이런 16개의 동사들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로 하냐면 뭐를 필요로 하냐면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9개의 동사 중에 16개를 암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동사인데 비동사나 become이나 remain은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해 놨죠. 이런 3개의 동사는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뭐가 올 수 있냐면 teacher 이런 동사를 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어의 뭡니까? 정체를 밝혀주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뭐가 왔어요? 명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까지 19개의 동사를 외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주로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5개의 문장이라 그랬죠? 그 중에 네 번째 문장은 비동사 참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도 오지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라고 하죠. 이런 요소도 필요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5번째는요, I like the teacher. 우리가 문장의 형식 이랬을 때는 3형식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1형식 동사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teacher가 있는데요. like라는 동사는 좋아하게 되는 대상, 이걸 목적어라 그러죠. teacher를 필요로 하는데 이 3형식 동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럼 따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이 3형식 동사 외웁시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문법책에 4형식 동사라고 한 이 또는 수요 동사라고 하죠. 이 수요 동사는 개수가 제가 여기 19개 했는데 플러스 뭐 알파 한 5개 정도에서 한 2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3개로 나눠 놨죠.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이 기부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이 geve란 동사는 이렇게 받는 사람, 즉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또 주고받는 물건, 직접 목적어 이런 순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7번 문장에서처럼 He gave a book 하고 직접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오면 간접 목적어가 당연히 뒤로 빠지겠죠.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는 전치사 to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give서부터 find까지는 to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guess 또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cook. 이 find도 여기에 소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동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가 와요? 전치사 for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ask라는 동사가 여기 오면 직접 목적어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6번에 19개의 동사를 3개의 다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문장이 바로 제가 동사를 알면 영어 쉬워집니다. 거기에 설명했던 겁니다. 이 동사는요, choose죠. 이런 동사는 어떤 애를 필요로 하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이 목적어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소위 목적보호라고 하는데 뭐가 와요? 정체를 밝혀주니까 명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다음에 명사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오게 된다는 걸 암기해야 됩니다. 몇 개요? 8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외우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번째 문장은요. 8번이랑 똑같은 건데 목적어가 오니까 여기 목적어 옵니다. 그런데 목적 8번은 명사가 왔지만 목적어가 어떤 상태임을 밝혀주는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 동사들은 명사, 동사 다음에 명사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몇 개의 동사들이요? 10개입니다. 근데 8번 박스에 make와 consider가 있고요. 9번에도 make, consider 있죠. 이런 두 개의 동사는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나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를 두 개 다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동사가요? make, consider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가 차별화를 가져가게 되는 게 10번째 문장입니다. 자, my mother 주어가 됐죠? told 이게 동사예요. 그럼 여기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길 말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tells부터 want to, enable 이거 말고도 역시 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엄마는 말했다. 나에게 나보고 to do, to 여기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to 부정사가 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개를 외우자고요? 13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장입니다. 이런 동사는 우리 문법 책에 보면 지각 동사라고 하죠. 사람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다음에 여기 볼게요. I saw the couple. 커플이 dance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든가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번 문장 볼까요? I saw 나는 봤다 the criminal 그 범인이 arrest 하는 게 아니라 arrest 체포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와요?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그 목적어 대상이 있어서 뭐가 와요? 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오지만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띠게 되면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동사 몇 개 있다고요? 7개입니다. 이거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13번째 문장입니다. He made, I had 했는데 여기 박스가 요게
소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다음에 역시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이번에는 11번과는 달리 뭐가 오죠? He made 시켰다, 나보고 move.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차이가 있죠. 이 11번과 13번을 비교하면요. 그래서 요런 make, have, let 동사는 목적으로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옵니다. 그러나 12번과 14번을 보세요. 역시 I had 여기서 가졌다가 아니라 시켰다. 내 차가 wash를 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씻겨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써요? washed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 14번은 뭐만 못 오는 거예요? 11번과 12번 비교했을 때 현재 분사는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을 보면요. 13, 14, 15번 같은 맥락입니다. My mom got 시켰다. 그래서 요거를 뭐 문법책에 사역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got이 나왔죠? 시켰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to do the dishes. me가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니까 get이란 동사 다음엔 목적어 나오고 뭐가 와요?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인데요. I got 하고 my computer 목적어 나왔죠? 명사로. 그런데 컴퓨터가 fix 하는 게 아니라 fixed 당하는 수동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get이란 동사 다음에는 우리 15번 문장에서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도 오지만 16번에서 보다시피 get이란 동사는 my comput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도 뭐 준사역동사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helped 그러면 my sister를 도왔죠. 뭐 하도록요? 이 my sister help는 이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이라는 건 제가 이런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인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my sister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란 얘기입니다. 이 네 번째 칸에 to move도 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없는 원형의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개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이 문장에다가 제가 각각 그 동사 예를 들면 9번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 이 각각의 동사를 암기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 뒤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오는구나. 여기서 10번처럼요. 또 뭐 8번처럼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또 다른 명사가 와서 이 두 번째 명사 목적 보호는 바로 목적어가 누구라고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동사 몇 개 있다고요? 8개 있다. 이런 동사를 그냥 틈 날 때마다 외우고 우리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런 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하죠.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영어의 문장의 기본 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문장 숙지해주고 동사도 함께 외워준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강의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시켜 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중복됐는데 여러분들 몇 개 보고 쉬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이 구조, 동사를 중심으로 한 문장의 구조를 확실히 익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